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시 반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앞선 주에는 확진자가 23,000명 정도 나왔었는데 지난주 주말에는 약 14,000명 정도로 확진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지금 여행 심리가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외는 아직 좀 그렇고 국내선 특별히 제주도 쪽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는 입국할 때 신속 항원 검사로 입국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접촉 면회 조치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매수세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까지 겹쳐서 거래가 더욱 줄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6월 중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0.25% 올렸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략 2.5%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4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로 했을 때 16% 감소했습니다. 드디어 미국도 주택시장 경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 점령을 끝내고 이제는 루안스크 쪽으로 전력을 집중시켜서 점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 공동체에 신속히 가입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유럽 공동체 쪽에서는 특혜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와 독일이 가입 절차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러시아가 속해 있는 석유 수출기구 오펙 플러스의 수장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투자의 전설 소로스가 푸틴 발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된다면 인류의 문명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은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 중에 69%가 현재 경기를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비해서 비관론이 23포인트나 급증한 것입니다. 바이든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바이든은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완화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미국 주식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가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유로화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여기 유로화 대비 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3개월 차트인데 12, 3일부터 유로화가 달러 대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밀에 이어서 설탕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면 세계 시장에 설탕 공급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설탕 값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는 9년 7개월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 주택, 암호화폐 등 여러 곳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시장이 안 좋죠.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젊었을 때 은퇴하려는 파이어족 꿈을 꾼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파이어족이 아니라 정년을 채울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증권사들이 한국 코스피 하반기에는 3천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2600선을 조금 넘어 있는 상태죠. 미국에서도 지금은 저가 매수에 나설 때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의 약세장 모형 공고에 따르면 지금은 살 때라는 것이죠. 또한 미국 증시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5월 한 달 매도 주식 거래액 대비 매수 주식 거래액 비중이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기업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은 주식이 굉장히 싸졌다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 파란색이 많죠. 많이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지난주 차트를 보시면 6%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로 보면 그래서 20%까지 빠졌다가 지금 13% 빠진 것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스닥도 지난주에 6.45%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빠진 상황에서 지금 약 23% 빠진 상태로 호전됐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유럽 증시도 3.8%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2% 빠진 상태입니다. 아시아 쪽 증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 미국이나 유럽은 많이 올랐는데 0.64% 떨어진 상태로 지난주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 주가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4% 떨어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주가 주간 차트입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처럼 지난주에 0.5% 정도 하락한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연초 대비로 보면 지금 12%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IMF 총재 게오르기에바가 지난주 다보스 포럼 회의에서 루나나 테라 사태에 대해서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영사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도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해서 그런지 비트코인 지난주에 0.95%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연초로 보면 약 40% 정도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바닥을 횡보하고 있죠. 미국 2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6개월 차트인데요. 2.48% 정도로 고점에서 조금 떨어져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그래프인데요. 3.1%대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2.74%대로 떨어졌습니다. 금선물 주간 차트입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약간 올랐죠. 그래서 온스당 1857불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 배럴당 11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간에서는 15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끔찍하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선언해서 그런지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섰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들이 조금 내려왔죠. 그래서 달러도 지난 2, 3주 사이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고점 104포인트에서 지금은 101포인트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일시 반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7일 아침에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6.3% 올랐고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한 것입니다. 한 달 전인 3월 달에는 6.6% 그리고 0.9% 각각 상승했습니다. 3월보다는 4월이 약간 둔화된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약간 꺾였구나라고 안도의 숨을 내셨습니다. S&P 500 지수가 100거래일간 이번에 16.5%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율은 1970년 이후에 최악의 성적입니다. 1928년 이후에 첫 100거래일 동안 10% 이상 떨어진 경우는 모두 6차례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전부 1년 후에 평균 19.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후에는 20% 정도 오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업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시티뱅크의 약세장 모델에 따르면 매수할 타임이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8주 만에 주식시장이 반등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올랐습니다. S&P 500 6.6% 올랐고요. 나스닥은 약 6.5% 정도 상승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올 초부터 하락했던 추세가 돌아서는 건지 추세 전환인지 현재로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한 추세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고요. 중국의 코로나 셧다운 이것이 끝나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료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계속 진행 중이죠. 8주 만에 미국 주식시장이 오른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실학서를 가져왔습니다. 3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병약한 부자보다는 힘세고 건강한 가난뱅이가 낫다. 건강과 체력은 온 세상의 황금보다 낫고 건장한 몸은 큰 재산보다 낫다. 어떠한 재산도 몸의 건강에 비길 수 없고 어떠한 쾌락도 마음의 기쁨에 비할 수 없다. 공동 번역에서 가져왔습니다. 외경에도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가끔 외경도 소개하려 합니다. 실학서는 배인 실학서 또는 집회서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강조는 동서고금 공통적이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고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먹다 죽은 뭐뭐는 때깔도 곱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는 잘 먹는 것과 건강은 그대로 동의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면 병약한 부자 그리고 황금, 큰 재산, 어떤 재산 이것보다도 건강에 비길 수 없다고 실학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마음이 기쁜 것이 제일이라는 이 유대의 지혜를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